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바로 어제 28일 한국 대표팀의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6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6년, 1960년 아시안컵에서 2연패를 기록한 다음에 지난 64년 동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988년 카타르 대회와 2015년 호주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죠. 하지만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게 패배하면서 우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회를 돌아봤을 때에는 8강에서 카타르에게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왜? 명단을 봤을 때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전력을 봤을 때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은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29일 동안 24개국이 우승을 놓고 경쟁하게 되죠.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누가 우승할까요?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이번 명단을 보면서 한번 한국 대표팀의 현재 전력을 알아보고 약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또용주TV와 함께 하시죠. 자, 출발합니다. 렛츠고! 한국 대표팀의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26명의 한국 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최종 엔트리에는 26명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 엔트리에는 23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한국 대표팀 26명의 명단을 봤을 때는 골키퍼에는 김승규, 조현우, 송봉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비수들을 좀 알아볼까요?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김주성, 김지수, 서령우, 김태환, 이기재, 김진수가 포함이 됐는데 역시 김지수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박용우, 황인범, 홍현석, 이순민,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 정우영, 황희찬, 문선민, 박진섭, 양현준이 들어왔습니다. 양현준도 눈에 띄죠. 자, 공격 쪽에서는 조규성과 오현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김지수와 양현준이 눈에 띕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들어올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황의조라든가 손준호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은 대표팀 전력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대표팀에 속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공격 쪽에서 조규성, 오영규만 데리고 간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김지수와 양현준이 들어온 것도 가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린 센터백이고 또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다음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표팀에 차출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현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셀틱으로 이적해서 셀틱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진 못했어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16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출전 시간이 639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지수와 양현준의 차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우뚱하게 되거든요. 물론 김지수와 양현준 선수 모두 지난 9월 유럽 원정평가전 때 대표팀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지수 선수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고요. 양현준 선수는 웨일스전에 출전해서 6분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즉 김지수와 양현준은 소속팀에서도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대표팀에서도 경험이 부족한데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 명단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K리그 득점왕 주민규는 이번에도 제외가 됐거든요. 황의조를 차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역시 박스 안쪽에서 득점력이 뛰어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주민규 선수도 고려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주민규 선수도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김지수라든가 양현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종 엔트리가 2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 축구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기회라고 느꼈고 이 젊은 선수들을 대표팀에 합류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김지수와 양현준이 앞으로 한국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니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와 관련해서는 조규성 선수가 첫 번째 옵션이고 오영규 선수가 두 번째 옵션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짜 9번으로도 센터 포워드로도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쪽으로 올리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주민규 선수가 이렇기 때문에 차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기재 선수 차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죠.
소속팀에서 워낙에 출전 기회를 최근에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희재 선수를 대표팀에 차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이희재 선수를 계속해서 대표팀에 차출하면서 활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선수를 대표팀에 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몇몇 선수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이 선수들도 분명히 대표팀에 차출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 몇몇을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합니다. 이번 대표팀은 유럽파가 무려 12명이나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유럽파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팀 명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공격 라인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 소속팀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명단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우승 전력이죠. 우승 전력입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반드시 한국 대표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도 알고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 한국 팬들에게 뿌듯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대표팀이 지금 매우 강한 전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아주 강한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공격진에 포진했다. 이재성도 베테랑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런 선수들을 포함한 26명의 선수가 있어 우리가 아시안컵 유력 우승 후보라고 본다. 난 우리 팀을 믿는다.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클린스만 감독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지금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전력이라면 당연히 아시안컵 우승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일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그 후 일정을 보면은 1월 2일날 아부다비 전지훈련 출국하게 되고요. 1월 3일날 해외파 선수들이 아부다비에서 소집이 됩니다. 1월 6일날 이라크와 공식 평가전을 갖고요. 1월 10일날 카타르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 1월 15일 날 2조 1차전을 펼치게 되죠. 바라인과 경기를 펼치고 20일 날 2조 2차전 요르단과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25일 날 말레이시아와 2조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2조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역시 상대들을 봤을 때는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16강 진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토너먼트로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결승전에 진출해서 정말 일본과 붙고 한일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대표팀 명단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클린스만 감독은 베스트 11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출했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차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명단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아시안컵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호흡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베스트 11이 그대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몸 상태에 따라서 작은 변화는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최근 대표팀 분위기는 너무나 좋죠. 흐름이 좋습니다. 2023년 연승으로 마무리했거든요. 특히 중국전에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말 그대로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줬고, 더욱더 자신감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1차전, 2차전에서 빠르게 연승을 거두고 조 1위를 확정짓는 분위기로 가고, 3차전에서는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주축 선수들에게 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을 봤을 때는 우승 후보다, 화려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점 역시 존재를 하죠. 물론 약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불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시안컵 본선에서 한국 팀을 상대하는 팀들은 다 수비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수비 숫자를 늘려놓고 박스 안쪽에서 공간을 안 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국 대표팀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골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스트라이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규성과 오영규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스 안쪽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난 주민규도 데려갔으면 어땠을까.
2선 자원들을 너무 많이 데려간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2선에 위치한 손흥민을 전방쪽으로 올리거나 또는 뭐 이강인이라든가 이재성을 가짜 9번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왔을 때 이것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란 걱정 아닌 걱정? 물론 2023년 마지막 A매치들을 봤을 때에는 약팀을 상대로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 걱정은 그냥 필요 없는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중앙 쪽에서는 김민재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서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데, 측면 수비는 뭔가 불안하거든요. 크린스만 감독이 왼쪽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었다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는 김진수와 이기재, 오른쪽에는 서령호와 김태환을 배치를 할 텐데 이 선수들이 분발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력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본 전력이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본은 아시안컵에도 강합니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이 총 4회를 우승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좀 있는 편이죠. 미토마 카오루는 부상으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쿠보다 케오사 같은 경우에도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수비 쪽에서도 이타구라 히로시가 발목 수술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일본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대회든 우승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무대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았지만은 예상치 못한 데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거는 1956, 1960년 대회. 이 딱 2번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로는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우승해서 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대회를 치르는 건 맞습니다. K리그를 소화한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유럽 리그에서 뛰다 시즌 중반에 오는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하는데 초점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주고 팀에 맞는 전술을 통해서 전력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2023년 또영주TV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2024년에 또영주TV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